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 한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 요거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 자산전략 보고서 좀 설명드리는 날로 잡아봤습니다. 이번 호의 제목은 보시면 라이프 코칭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매달, 매 분기 이런 제목을 다는데 이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 지금 당장 뭘 사세요, 뭘 파세요,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자산 전략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가져가야 장기적인 나의 경제적인 목표, 그게 뭐 단기 목표가 됐든 장기 목표가 됐든 어쨌든 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제목이 특히나 라이프 코칭인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요 앞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투자 자산을 구성하는 건 포트폴리오를 결국 만드는 겁니다. 어디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뭐 주식도 얼마, 뭐 채권도 얼마, 뭐 내가 사는 집을 제외한 뭐 부동산도 얼마, 뭐 이렇게 결국 구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라이프 코칭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 물론 개인이 아주 전문적이어서 뭐 시간도 많아서 내가 직접 주식도 고르고 내가 직접 채권도 고르고 내가 직접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업도 있고 뭐 회사를 다니던 뭐 사업을 하시던 뭐 어쨌든 다 생업이 있고 그리고 이것만 팔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라이프 코칭을 해보자라는 게 이번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투자의 목적이 은퇴 대비라면 TDF, 그러니까 어떤 때 타겟 데이트 펀드, 어떤 데이트를 목표로 하면 이렇게 알아서 자동적으로 배분이 되는 거. 뭐 타겟 인컴 펀드, 은퇴를 하셨다면 언제 인컴이 나오도록,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을 웬만하면 찾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번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제 첫 장의 CEO 레터에서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전략 보고서를 보면 자산별 이슈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해외 채권, 국내 채권, 부동산, 벤처, 비트코인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솔루션 투자에 맞게 각각의 자산의 제목을 달고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아주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국 주식의 제목은 철 들어간다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관념이 많았죠. 특히 작년 3분기, 4분기는 한국 주식 때리기가 약간 뭐 재미같이 돼버렸습니다. 뭐 한국장 탈출은 무슨 순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저희가 보는 그림은 뭐냐면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들의 이익도 어쨌든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배당 성향이라든지 배당 수익률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특정 기업 위주고 특정 업종 위주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라이프 코칭의 관점, 솔루션의 관점에서 한국 주식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을 사람으로 치면 뭐 40대 중반쯤 된 거니까 드디어 철이 들어가는 정도의 주식이다 또는 자산이다라는 점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주식은 제목이 장기 재산 형성 솔루션의 핵심인데 이건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제가 뭘 그려놨냐면 여기다가 10년 수익률을 그려요. 10년 수익률을 연간 평균을 낸 다음에 차트를 쫙 그립니다. 거기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10년, 20년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많이 빠졌던 시기가 가더라도 그 전에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0% 밑으로는 잘 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적립식 기준으로 10년 동안 계속 매수를 하면 그걸 평균 낸 수익률은 0%로 잘 안 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인데 보시는 분께서 내가 뭐 10년, 5년 있으면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쭉 정해져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한 부분의 일부는 미국 주식이 들어가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 오랜 기간을 놔두면 돈을 벌었던 게 100년 역사로 확인이 되니까. 이게 아까 얘기드렸던 TDF라도 연결이 되는 게 TDF는 멀리 있을수록 변동성이 큰 해외 자산의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TDF에 가입하거나 이런 식의 자동적인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면 미국 주식 비중이 어릴 때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그거를 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 그대로 장기 재산 형성 솔루션의 핵심을
미국 주식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TDF가 됐던 뭐 어떤 다른 방법이 됐던 간에. 세 번째는 해외 채권인데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목이 동반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미국 채권의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가 훨씬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채권을 매매하는 것처럼 금리가 내려가고 이런 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정도의 금리라면 장기적으로 우리의 이 솔루션 안에 포함을 시켜도 예를 들어 미국이 망한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 투자해놓은 것도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채를 사면 만기에는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다는 얘기죠.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신뢰가 높은 달러라는 통화로. 그렇기 때문에 장기 재산 형성을 하거나 내가 솔루션을 파악할 때 동반자적으로 어느 정도의 코어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 자산이라는 게 해외 채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채권인데 국내 채권은 제목이 크레딧 위험하지 않아요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썼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낮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미국보다 한국이 위험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 금리가 내려와 있는 이유는 경제 상황이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채권을 많이 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동반자와 같은 성격으로 이 낮은 금리 하에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크레딧을 왜 얘기하느냐?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아주 우량한 회사채라면 크레딧가 국채보다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더 높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관점에서 우리 솔루션에 크레딧 우량 채권을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쓴 건데 내가 들어가 사는 집이 알아서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 해치를 하고 주거 안정을 찾는 차원의 자산 배분. 그 다음은 집은 뭐 어떤 식으로 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뭐 리츠가 됐든 다른 방법이 됐든 수익용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자가 보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자료를 썼습니다. 자가 보유가 물가 상승률과 주거를 해결하는 솔루션. 무슨 뜻이냐면 보통 많은 분들이 집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서 돈을 많이 벌려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만약에 내가 안정적인 솔루션, 아까 TDF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주거의 안정을 먼저 찾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차트를 다 그려놨는데 저희 리포트에 우리나라의 집값은 인플레이션을 항상 이겨왔었고요. 지금까지는 전세값은 더 많이 이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나 집이 아니라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는 기회비용도 많이 잃고 물가보다도 훨씬 더 전세값이 빨리 올랐었기 때문에 더 많이 올려줘야 되는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기회비용을 잃고 투자할 수도 없는 전세보다 차라리 월세가 나은 거고 물론 월세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이제 이걸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아니면 자가 보유를 하는 게 인플레이션도 막고 내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집이 있으면 이건 제가 지난번 호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다른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리츠로 분산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유동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벤처하고 비트코인인데 이 두 개는 정말 초장기 자산입니다. 벤처라는 건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얘기인데요. 뭐 조합이 됐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상장하고 나서야 가격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벤처를 산다는 얘기는 되게 나중에 가격이 생기는 자산을 미리 사는 거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게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절대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상향하더라도 90% 빠졌다가 10배 올랐다 이러는 자산이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도 개수가 정해져 있고 이 개수까지 채굴하는 게 채굴을 계속 조금씩 반감기라는 게 그거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무한 등비급수의 방법으로 계속 조금씩만 채굴이 되면서 여기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게 장기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해지가 되는 자산이다라는 게 저희의 비트코인 솔루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프 코칭의 관점에서 솔루션의 관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자산들을 포함을 시켜야 되고 이걸 직접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고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상품을 가지고 해보자라는 게 저희 이번 자산전략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간단히 설명드리고 끝낼 건데요. 매 분기마다 자산 배분 제한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한 비중은 얼마나 자주 바꾸는지는 물론 저희가 내부 논의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 20%, 미국 주식 25%, 한국 채권 15%, 미국 채권 10%, 부동산 대체 자산 20%,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한국이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기준으로 보면 한국 비중은 17.4%가 돼 있고 미국 주식 비중은 27%가 돼 있고 한국 채권은 14%, 미국 채는 10%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괴리가 너무 커지게 되면 다시 현재 비중을 제한 비중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타이밍을 본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제한 비중은 꾸준히 지키고 이 제한 비중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이 제한 비중보다 높아진 자산은 줄이고 제한 비중보다 떨어진 자산은 늘리는 식으로 꾸준하게 이 솔루션을 유지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이 배분 제한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뭘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거를 말로만 때우지 말고 실제 우리가 뭘로 투자해야 되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저희는 그 안에 ETF를 넣어놨습니다. 물론 이 ETF를 각자 사는 것보다 TDF나 TIF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혹시 직접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프로덕트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채권, 미국 채권, 부동산, 비트코인까지 관련된 ETF를 다 넣어놨거든요. 매매하기 쉽고 수수료 싸고 이런 것만 넣어놨기 때문에 요걸 한번 보시면 되고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높아시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자산 ETF랑 해외 상장, 주로 미국이겠죠. 미국에 상장된 해외 자산 ETF의 세금 차이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자산 ETF는 배당 소득세를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보이는 세율은 미국 상장된 것보다 낮아요. 미국 상장된 거는 미국 주식으로 간주가 돼서 22%를 내고 배당 소득세는 10몇 %잖아요. 근데 배당 소득세로 잡히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차익이나 이런 게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규모를 크게 투자를 하고 있을 때는 일반 계좌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를 하는 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 벌게 되면 종합소득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자산 규모를 판단해 보시고 차익이 2천만 원이 넘을 것 같으면 조금 세금이 많아 보이더라도 분리과세를 해주는 해외 상장된 ETF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언제 써먹느냐? 세금이 이연되는 연금계좌, IRP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차피 해외 상장 주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ETF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이제 계좌 있으신 분들은 다 MTS 이런 데 올라가니까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 내서 꼭 한번 읽어보셔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